네, 국고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한미 정상들의 모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한미 정상회담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는인데요.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에서 참모들이 좀 쪽지를 보낼 정도로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케미는 좋았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한미 관계 개선은 계속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뭐 북한이나 중국 이런 쪽에서 좀 이 한미 정상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좀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따른 그런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주제를 좀 선정을 했는데 자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 기후변화 대응이나 아니면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하는 거 폐지한다. 뭐 또 공동성명서에서 뭐 백신이나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아졌죠. 과거에 스가는 뭐 햄버거 해동을 했는데 우리는 백신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되고 뭐 양 정상 둘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노마스크에서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은 좋은데 그 거론이 됐던 의제들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과연 이 의제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가 무엇인지를 읽어내서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장 큰 것은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의제들이 대부분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뭐 반도체를 투자한다 또는 뭐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한다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뭐 반도체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뭐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한 44조 원 정도 투자하는 거. 자, 이런 부분은 뭐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그닥 크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하고 또 미국이 원하는 걸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좋고 제가 이런 부분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다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게 원전 협력. 이제 이 부분이 거론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원전 협력, 미사일 이침 해제, 디지털 화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과 연관이 되는 흐름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뭐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우리가 원하는 대북 문제나 또 뭐 미사일 문제나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원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전은 미국에서는 이런 입장이죠. 자,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 원전 수요가 있다. 그러니 너희 기술력이 최고지 않냐.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외교력으로 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로 협력을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정책과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탈원전 정책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야권에서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데 회의에서는 원전 파냐? 이렇게 또 좀 딴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권 쪽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권은 미국의 속내를 그대로 좀 읽어내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차세대 원전,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한미와 협조를 해서 이쪽에 원전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냐. 최근에 중국이 원전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좀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중동이나 유럽 쪽에
이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과연 그런 포석을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원전 대국을 꿈꾸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좀 심기가 불편해서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런 기사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2020년까지 한 100기 정도의 원전을, 2030년에 100기 정도의 원전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2040년이 되면 전 세계 원전의 한 30%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이 원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뭐냐면 1대1로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사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 국가들에게 인프라 투자해주고 그걸 믿기로 해서 채무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외교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사는 아시아 국가나 중동 국가, 심지어는 유럽까지도 마술을 펼쳐서 원전 쪽으로 해서 뭔가 에너지를 종속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얼마 전에 노드스트림 2라는 이 프로젝트가 몇 킬로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드스트림 2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관입니다. 이게 1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2기는 자꾸 미국에서 이 참여한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게 지연이 됐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이 유럽 쪽에 어떤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 사정권 안에 정치적인 사정권 안에 유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미국은 반대하는 겁니다. 이 원전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시아 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괴로울 일이죠. 그렇다면 원전을 제한하고 만약에 중국이 원전을 설치해 줄까 미국이 설치해 준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작년 8월 달인가요? 미국 정보 당국에서 기밀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리야드 인근에 그러니까 사우디 리야드 인근에 정체모를 그 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이게 신고하지 않는 핵시설로 추정이 된다. 최근에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약간 좀 틀어졌죠. 빈살만 왕자가 자꾸 봤더니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고 자꾸 이스라엘을 키워주는 움직임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하고 자꾸 협력을 강화하고 또 2.8 전투 이 부분에서도 자꾸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사우디로서는 못마땅한 거죠. 자꾸 이스라엘의 영역이 커지고 또 이란의 영역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뭔가 원자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인식에 중국에 협조 요청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미국은 사단에 타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만약에 이번 공동성명서에 원전 관련 협정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원자력 관련주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도 지원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전 관련주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원전에서 해외에 수주를 경험했던 그런 기업들이라면 이번에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원전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의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논의인데 자, 이것은 대통령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다. 근데 사실상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해제가 된 것 같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로서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정권을 확대하게 되면 베이징이나 이런 데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한미 미사일 지침의 변화상을 쭉 보여주는 건데 79년도 박통 때 이게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는 미사일 기술을 배우려고 우리가 좀 종속적인 그런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탄두 사거리가 제한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북한 전역 정도 하다가 그다음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로 들어올수록 이 사거리가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양이나 그다음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 건 이제 하얼빈까지도 사거리가 확대됐습니다. 사거리가 800km면. 근데 정작 중요한 베이징은 사거리에서 좀 벗어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이나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까지도 이 사거리를 최대한 확대해야만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 주권 확보 차원에서 또 미국은 중국의 압박을 위해서도 이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직접 미국이 미사일을 뭐 중거리 미사일이나 뭐 대만 같은 데서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뭐 침공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도 사거리를 확대해 주면 언제든지 중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탄도 사거리 확대해 주면 당장 중국이나 북한에서 반발이 좀 심해지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또 여기에 또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온 게 뭐냐면, 지난번에 뭐 우리 대통령과 또 김 위원장이 만나서 도보다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 이런 취지를 공동 선언문 내에다 넣어달라 이런 입장을 했고,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판문점 선언 내용은 보면 그래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 뭐 종전선언을 연내하겠다. 또 적대쟁이 서로 금지하자 해서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고, 또 뭐 종전선언 같은 것은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장은 이건데,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가 김 위원장하고 회담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뭐 선언만 했고 크게 진전은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을 그대로 계승을 하겠다, 이런 공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을 토대로 해서 대북 전략을 짠다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좀 적다고요. 북한이 원하는 쪽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이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 또 이런 것을 각인시킨다면 미국에서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판문점 선언이 공동선언문에 실리게 되면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미사일 협정 파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공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카드가 아무래도 판문점 선언 존중한다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죠. 만약에 북한이 뭐 거세게 나온다면 주말 중에, 그렇다면 뭐 대북 관련주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 뭐 다음 주 초에는 대북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철도주도 좋지만 아무래도 혹시 대북주로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농업주들을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농업주들이 에그플레이션 관련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관련 모멘텀이 있는 대북주를 한다면 얌수 겸장으로 좋은 투자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럼 미사일 협정까지 잘 진행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살펴봐야 될 건 디지털 화폐 쪽입니다.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이 비트코인이 좀 등락이 있었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우리 테슬라 사는데 비트코인 사용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또 뒤집는 그런 발언을 했죠.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 가격이 등락할까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 발언을 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았거든요.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중국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대놓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좀 똑바로 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잘 팔려면 중국 당국의 어떤 눈밖에 나지 않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뭔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중국이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을 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최근에는 안 좋은 이야기를 발언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준비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왜 박차를 가고 있냐면 이 베이징 올림픽 때 2022년도에 이때 디지털 화폐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백화점 물건 사는데 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월급을 주는데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는 조금 그게 약화됐지만 최근에는 이 디지털 위안화의 속도를 낸다는 거죠. 자, 그럼 디지털 위안화의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가상화폐 쪽에서는 어떤 규제를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류호 부총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때 딱 맞춰서 그 즈음에 이 일론 머스크가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쏟아내는 거죠. 자, 그럼 연준에서도 약간 스탠스가 좀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야, 우리는 비트코인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 화폐도 도입하는데 뭐 서두르지 않겠다 이야기를 불과 한두 달, 두세 달 전에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파월 의장이 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 내에 디지털 화폐 연구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페드가 본격적으로 국제 표준을 좀 정하고 우리가 이걸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론 머스크 말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등락을 하고 중국의 정책 당국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등락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디지털 화폐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냐. 분명히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서는 저게 한미 정상회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걸 보면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저는 진행이 됐을 것이고 또 진행이 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네이버나 이쪽 그 포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을 내놓고 있고 한데 자, 그게 서둘러진다는 거죠. 한미 공조가 되면서 서둘러지는 거죠. 그럼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서도 좀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의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이미 한번 움직였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고 안 오른 종목들이 있다고요. 자,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데이비스 교수가 가상화폐 교수 권위자인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 CBDC가 본격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 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미 올라간 종목이 있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있고 또 이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주고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 때 만약에 대북주를 보려면 디지털 화폐하고 관련이 있는 푸른기스를 봐야 된다 하면서 한 종목 콕 찍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한 26%인가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최고가를 찍는 것을 보면 한 26%가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이미 올라간 것 말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잠시 후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백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발표된 것을 보면 미국 내에서 반발이 좀 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굳이 우리가 백신을 줄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됐고 자, 미 정부에서는 그래 주기는 좀 쉽지 않으니 그럼 우리 국군 장병에게 서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지급해보자. 그래서 55만 명한테 맞게 해주겠다는 거죠. 2번 접종하는 백신에 대해서는 뭐 한 110만 도수가 뭐 들어오겠죠. 자, 일단 그건 들어오는 것이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에서 미국의 백신에 대해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은 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실무 차원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 당국의 고위 관계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분명히 이제 백신 예고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위탁 생산이 진행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탁 생산이 진행이 되면 꿈에 그리는 mRNA 기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자, 기존에 보면 백신에 대해서는 백신은 우리가 뭐 바이러스를 몸 안에 주입을 해서 면역 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백신을 퇴치하는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근데 이 mRNA 백신은 기존의 백신은 뭐 백신 바이러스를 주입하기 때문에 인체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부작용도 많이 있죠. 근데 그 백신에 대해서 이 백신이 우리 코로나 백신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하면 어떻게 침입을 하냐면 이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돌기가 우리 인체에 흡착이 돼서 그걸 통해서 바이러스가 주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스파이크 바이러스에 대해서 스파이크 바이러스를 만드는 그런 유전자 정보를 이 mRNA에다가 주입을 해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백신보다는 부작용이 조금 더 적고 또 좀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나온다면 그때도 대응 가능한 게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 백신 애교와 관련해서 시장은 뭐 어떤 관련주가 올라가겠지. 그건 이미 올라갔다고요. 이미 올라갔고 저는 지난주에 뭐 관련해서 아이진 뭐 시장에서 올라갔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이진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현제약을 보시라 해서 이현제약이 단기간에 뭐 연속 상한가가 나왔던데 자,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감춰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백신 애교에 따라서 두 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위탁 생산, 또 하나는 이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 이미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미국이 갑자기 백신이 이렇게 남아돌 정도로 성공을 했던 것은 초고속 작전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할 텐데 주로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해주냐면 그 mRNA 백신 원료 있죠. 예, 이걸 리피드라고 하는데 이것이나 아니면 mRNA가 불안정하다고요. 그래서 이걸 감싸는 지질 나노 입자, 이게 LNP인데 이것, 그리고 이 mRNA를 고르게 감싸는 어느 한쪽이 터지거나 그렇지 않게 고르게 감싸는 그 기술이 필요하고 그게 핵심인데 그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것이고 이쪽의 관련주들 이제 앞으로 감염병이 돼서 코로나도 계속 주기적으로 독감처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엔데믹 관련주들 그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데믹 관련주라고 하면 흔히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뭐 아이진이나 이현제약, 셀루메드. 이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이 mRNA 전달체를 좀 개량해서 만든 그 양이온성 리포솜을 만드는데 이건 이미 올라갔고 이현제약도 최근에도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말고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보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삼성바이오의 그 미생물 배양 배치를 납품했다. 이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급등을 했죠. 자, 지금부터는 시장이 잘 알려지지 않는 숨은 수혜주들이 곳곳에서 톡톡 튀어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이진이나 이현제약이나 아니면 콜드체인 관련주나 화이자 백신 관련주나 모더나 뭐 백신 관련주나 이런 부분 말고 이렇게 숨은 수혜주를 잘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더 팁을 드리자면 자, 이번에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화가 될 수 있죠. 대량 위탁 생산이 되게 되고 또 일부는 미국에서 또 원조를 받고 해서 좀 더 집단 면역이 빨라질 수 있는데 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7월 1일부터 디지털 백신 요건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이걸 EU에서는 디지털 코로나 확인서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유럽을 여행할 때는 7월 1일부터는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QR코드로 백신 접종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디지털 백신이 도입이 되고 우리도 백신 접종이 빨라지게 되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준비를 했어요. 질병청에서 쿠브라는 그런 백신 접종 앱을 출시를 했는데 문제가 이게 DID 기술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로 신원을 확인하는 건데 이게 뚫렸다고요. 뭐
이중 발행도 되고 또는 여기에 검증을 거치지 않았는데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DID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움직임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신 외교와 관련해서 좀 백신 많이 도입이 되고 위탁 생산 체계가 된다면 집단 면역 형성이 좀 빨라질 수 있네. 우리나라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우리도 글로벌 흐름과 연계가 돼서 이 백신 증명서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이제 당장 코앞에 다가왔다는 이야기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SK 컨소시엄하고 이걸 지금 비밀리에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자, 이에 따라서 우리는 백신 여권 관련주들 그리고 보안주까지 폭넓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시장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투자를 한다. 또 백신 뭐 도입되면서 관련주들 움직인다. 그건 이미 전주까지 끝났다고요. 이번 주부터는 숨은 수혜주를 찾아야 되고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한미 뭐 미사일 협정이 이제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뭐 기타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백신 여권이나 뭐 또는 보안주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련주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기존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움직이는가는 좀 봐야 돼요. 대량 위탁 생산을 했는데 재료는 있고 주가에 크게 반영은 안 됐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반영이 되면 한번 치고 올라갈 텐데 다음 주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CMO 쪽은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을 것이고 기타 관련해서 뭐 종목들은 이미 올라갔다고요. 뭐 서린바이오나 또는 뭐 아미노노직스나 저는 사실은 이제 아미노노직스를 숨은 수혜주로 보고 저희 투자자들한테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미노노직스가 제가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여러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아껴놓은 종목이 아미노노직스였다. 근데 이게 장 초반에 원료의약품을 제공하는데 지난번에 원료의약품 제공했는데 아침에 한 6%까지 흔들었는데 제가 저점에서 5, 6%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게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의 숨은 수혜주를 흔들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지금부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숨은 수혜주를 잘 판단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보지 마시라. 대신 CMO 관련주들은 한번 움직임이 나온가는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당분간 행보 양상이 전개될 테니까 보지는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북 농업주들이나 아니면 백신 관련해서 뭐 보안주나 아니면 디지털 백신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신다면 좋은 투자 전략을 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리뷰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그 mRNA 관련주나 또는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나 여름 수혜주들 이런 부분을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 종목씩 콕콕 찍어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해드렸는데 뭐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mRNA 관련주로 해서 한 62% 정도 나왔고 또 여름 수혜주라고 SCD를 말씀드렸어요. 여름이 더우니 에어컨 냉매 밸브 만드는 업체 이걸 좀 눈여겨보라. 근데 조용하다가 한번 팍 튀어 올랐거든요. 이런 어떤 매매를 하셔야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푸른 기술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이번 주는 일단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최근에 미국이 테이퍼링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락했지만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고요. 오히려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상승은 제한적일 거라고요. 물론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 나올 거예요. 다만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고 눌러줄 거다. 그러니까 박스권 등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대신 그걸 흐름을 반영을 안 시켰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반영을 시켰는데 고점에서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좀 많이 밀렸죠.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우리 시장은 올라가야 된다고. 만약에 일정한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좀 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된다.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자, 다음 주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원전주나 뭐 대북 농업주, 그다음에 엔데믹 관련주 있죠. 숨은 수혜주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그다음 백신 여권이나 보안주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 내에서 핵심 종목들을 한 종목씩은 콕콕 찍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료 공개 방송은요, 당분간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도 이 방송이 한 10시부터 방송이 되죠. 그러면 토요일 이 방송 끝나고 11시 10분, 그리고 일요일 날은 11시부터 방송 끝나고 바로 진행할 테니까 보시고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